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찬란한 이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스왈려 스웨덴 브랜드들과 관련해가지고 스웨덴에서 쓰이는 이렇게 독특하고 또 고유한 단어들도 많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케이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이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케이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컨셉을 잡은 게 스웨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스웨덴만의 독특한 브랜드들을 좀 알아보고 또 여기서 쓰이는 어떤 고유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케이님은 네네. 그러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브랜드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고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육아용품이라던가 혹은 아이들 옷, 아기용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케이님은 어떤 용품들을 구매하셨고 어디서 어떤 브랜드들을 이용하셨는지. 그러니까 아기용품을 살 때 생각보다 한국처럼 많은 종류의 그런 선택사항이 있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음, 늘어나기도 했는데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스웨덴 브랜드에서 베이비비온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네. 베이비비온 바운서랑 그다음에 애를 이제 안는 아기띠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고 근데 저도 그게 스웨덴 브랜드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리고 1960년대 61년에 설립된 거 아주 오래된 그 네.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예전에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르티펠라그라고 이제 스톡홀름 교회 대표 미술관이 있는데 그것도 이 베이비분을 세운 설립자가 이제 미술관도 설립해가지고 보통 미술관 기념품 샵에 가면 베이비분 제품 을 전시해놓고 뭐 판매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웨덴에서 어쨌든 그런 가족 기업으로 되게 이 베이비분이 바운서도 그렇고 제품 전 과정에서 그런 소아과 전문의들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애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편한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뭔가 네. 편안하고 그런 왜냐면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 네. 다고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약간 그런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저는 육아용품은 아니고 그 네. 미니 로디니 그거는 네네. 알아요. 근데 브랜드 뭐 이런 패션용품, 아이용품 이런 거 솔직히 잘 네. 모르거든요. 남들 주면 좀 얻어 입히고 이런 사람인데 이 미니 로디니는 진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요런저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 또 선물로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입혀 보니까 이쁘고 색깔이 이쁘다고 해야 되나? 그쵸. 색깔이 되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아동복 브랜드, 유아 브랜드 이런데 특히 옷 패션 쪽으로는 이런 패션계 일러스트나 디자이너이면서 애를 키우던 그런 부모들이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 입혀야겠다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미니 로디니 같은 경우도 2006년에 이제 아들을 둔 엄마이자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출신이 애들 옷에다가 좀 이렇게 해서 요 네. 동물 일러스트를 넣어서 해보자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유명해지면서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 한국 시장이 저도 몰랐는데 스웨덴, 핀란드, 미국 다음으로 크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역사가 오래된 건 줄 알았는데 2006년에 론칭한 네. 제품이네요. 그러니까 특이하다. 저도 특히 미니 로디니는 저희 이제 애를 키우는 친구들이나 스웨덴에 놀러 왔을 때 조카 선물로, 네. 애들 선물로 많이들 사가더라고요. 여기 브랜드들 솔직히 이렇게 고가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저 같은 네네. 경우는 그거를 진짜 득템한다고 하죠. 제이 린드베리라는 어떤 골프 옷으로 되게 그렇죠. 유명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예. 근데 그게 저는 여기 되게 세일 많이 한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어떤 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도 하는데 매년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기회가 닿아서 지인의 소개로 거길 갔는데 정말 세상에 그런 별천지가 있나. 왜냐면 되게 고가잖아요. 이게 네. 막 잠바 하나에 60만 원, 70만 원 하는 건데 하물며 사람들이 막 박스 안에다가 진짜 막 뭐라고 표현할까? 이 방송 용어로 적합하니 미친 듯이 담기 시작해. 근데 담았는데 앞에서 계산해 주시는 분이 네네. 너무 사람도 많고 그냥
막 대충 계산해. 대충 아. 티셔츠 한 5개면 한 뭐 3장 4장 찍고 그냥 막 계산해 버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와서 분명히 티셔츠가 이게 한 뭐 80크로나 막 만 원 돈이었는데 분명히 내가 5장 사면 5만 원이잖아요. 네. 5장을 샀는데 희한하네. 집에 와 보니 뭐 3만 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심적으로 가서 내가 이거 솔직히 말하려고 해도 전날이면 이게 폐장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예, 기분 좋은 득템이네 정말. 네네. 그런 맞아요. 경험들이 있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세일을 그러니까 어마장장할 때 어마장장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잘 그런 거를 활용하면 그냥 사기에는 아무래도 비싸니까 고럴 때 많이 네. 이렇게 잘 활용해서 부지런히 쫓아다니면 좀 잘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제일 인드베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쇼핑을 그냥 쇼핑센터 가서 그 돈 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정말 서민층 그죠. 그다음에는 세일 아닌 제품을 사기가 상당히 이렇게 아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막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이것저것 세일 제품 또 찾아보니까 그 즈음해서 아크네 스튜디오 있죠. 아크네 네. 스튜디오 여기 세일을 그렇게 뭐 50%를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정말 경험 삼아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저는 아크네가 그런 데인 줄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4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가 소화하기에는 정말 이거는 과감하고 상당히 난해한 어떤 그 디자인의 제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쵸. 멋쟁이들이 입는 네. 옷이었던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네. 패션쇼장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좀 그런 옷들이죠. 예, 좀 난해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아크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조사해 봤는데 네. 1996년에 스톡홀름에 설립이 됐대요. 네.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그래픽 디자인으로 엄청 사랑받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요즘 막 미니멀리즘 되게 간소하고 선이 되게 단순화되었다고 해야 네. 되나요? 패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급성장한 어떤 브랜드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1997년 아크네 그 공동 설립자 조니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백벌의 청바지에다가 빨간색 바느질을 막 해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보여줬대요. 근데 이 디자인이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패션 잡지 보그, 월페이퍼라는 그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디자인과 패션을 완전히 인정받고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날 어쨌든 50% 세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근데 정말 매장 밖에 수십 미터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40분 정도 진짜 기다리고 안에 들어갔어요. 입구에는 진짜 아크네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은 어떤 이렇게 여성분이 참 제 눈에 보기에는 저런 옷을 입고 프로 돌아다닐 수가 정말 이거 정말 난해해요. 말하기가. 어쨌든 그런 분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맞이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추우니까 뭐라도 꼭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50% 세일이 여기 아크네 아울렛 가도 그렇게 세일 많이 안 하잖아요. 20% 정도 하면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샀는데 머플러 2장에 2,000크로나 한국 돈으로 24만 원.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인터넷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격 비교를 해보니 잘 샀어요. 와서 뭐 잘 쓰고는 있어요. 그런 경험? 아니 저희는 처음에 스웨덴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신랑분의 지인분이 좀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남자분이셨는데 가서 아크네 가서 꼭 뭐 청바지를 보세요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아크네 그게 뭐야 이러면서 왔는데 이제 요런 스웨덴의 어쨌든 요즘 이제 핫한 그런 대표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많이들 구매하시고 또 스톡홀름 뭐 오게 되시는 분들한테 뭐 팁을 드리자면 이제 스웨덴 근교에 아울렛이 하나 있어요. 바카비라고 그 아울렛에 매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시내에 아크네 아카이브라고 상설 할인 매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조금 뭐 시즌이 지난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방, 신발, 옷들을 좀 잘 살 수 있어서 거기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웨덴의 옷들은 팔다리가 깁니다. 팔다리가 매우 길어서
전 여기서 잘 바지를 살 모르겠어요. 수가 없어요. 네. 애 옷들도 다 뭔가 네. 바지는 허리가 짧고 막 길고 아니면 되게 타이트하고 여기 옷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헬멧 있잖아요. 애들 네. 아이스 스케이트 하거나 아니면 헬멧의 사이즈가 여기 그냥 초등학교 성인용 써야 돼요. 여기 성인용. 머리는 진짜 조그맣고 이렇게 팔다리가 긴 아주 장신구죠. 어쨌든 저는 초반에 무슨 경험이 있었냐면 친구가 스웨덴 간다 하니까 야 거기 인테리어 제품도 진짜 예쁘고 너 거기 패션도 진짜 예쁘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몰에 갔는데 가격을 쫙 봤어요. 그리고 아 내가 가야 할 곳은 H&M 그리고 내가 갈 수 인테리어 가구점은 이케아. 이케아. 네, 이렇게 대중적인 어떤 대중성을 띈다는 거죠. 가격 네. 면에서도 그렇고. 자, 우리 H&M 한번 얘기해 볼까요? 케이님은 여기 제품 많이 이용하세요? 실은 저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제 아기 옷들은 H&M에서 많이 사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 뭐 임산부용의 그런 타이즈나 이런 것들은 또 H&M에서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하는데 좀 아무래도 그냥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제품의 질 막 이런 것 때문에 H&M 그렇게 많이 이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이용해요. 저는 여기 애 옷도 여기서 많이 사요. 여기 저기 세일할 때 가면 네네. 정말 막 10,000원에 티 석 장도 사고 막 이러는 그쵸. 데잖아요. 아무튼 저는 자주 이용하는데 이 H&M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1946년에 그 설립자가 미국 여행 중에 상당히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에 패션 의류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47년에 여기 스웨덴에 와서 헤네스라고 하면 스웨덴어로 그녀를 위해 이런 뜻인데 처음에 그 최초의 가게를 세우고 나서 1968년에 그 의류 소매업자인 또 다른 윌포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함께 헤네스 그녀를 위한 H와 그리고 이 사람 이름 마우리츠 이 M을 섞어서 H&M이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근데 H&M이 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게 노동 문제가 조금 있었더라고요. 2011년 8월에 캄보디아 H&M 공장에서 한 200명 정도의 노동자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 왜 했냐면 공장 내 이 매연이랑 엄청나게 이렇게 낙후된 환기 시설 때문에 그리고 또 영양 부족 이런 걸로 완전히 다 기절을 해버렸어요. 2011년이면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근데 네. 그때 이 사람이 받았던 그렇게 일하고 받았던 돈이 한 달에 8만 원. 세계 인권단체가 이렇게 지정한 최저 요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됐냐면 방글라데시하고 국제노동연합이 2011년에 그 조사관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고 안전하지 못한 공장들을 폐쇄시킬 힘을 가지게 할 것을 이렇게 막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막 2011년 다카에서의 회의에서도 H&M 포함한 북미 모든 그 유럽 의류 기업들이 제안을 받았는데 전부 다 거절된 거예요. 근데 2013년에 또 사고가 일어나요. 사바르라는 빌딩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데 요 붕괴 사고 이후에 H&M과 다른 의류 그 소매 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의류 생산업체랑 안전 기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3년 캄보디아 뭐 푸놈펜 섬유 공장 요 섬유 공장도 붕괴되었었대요. 그래서 노동자 부상을 상당히 많이 당했고 문제가 많죠. 근데 이때부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섬유 노동자에게 생명수당을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해서 어쨌든 좀 달라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비영리 환경단체랑 협력해서 멸종위기에 처한 숲하고 고대산림도 보호하고 있대요. 단순히 이제 저렴하고 그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브랜드다 해서 구매를 한다면 요즘은 되게 소비자들의 그런 눈높이가 되게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뭔가 그런 도덕적인 부분에서의 잣대도 되게 엄격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런 거를 그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이제 이면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좀 사람들의 그런 소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니까 2014년부터 뭐 멸종위기에 처한 뭐 동물을 위해서 서포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긴 하는데 이케아 좀 얘기해 볼까요? 이케아? 예. 저렴하게 가구를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케아를 계속 들락날락 많이 하면서 집에 여러 가지 가구들을 샀던 것 같아요. 가구나 뭐 그런. 가장 또 스웨덴 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 하면 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죠. 이케아. 이케아가 진짜 스웨덴의 대표적인 그룹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크부터가 정말 노란색에 이게 파란색, 스웨덴 국기 색깔하고 깔맞춤 했잖아요. 기업 네, 딱 로고부터. 스웨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스웨덴. 예. 근데 여기도 참 재밌대요. 왜냐하면 창업주가 여기 세금 어마장장 하잖아요, 스웨덴. 네. 근데 세금을 초반에 덜 내겠다고 스위스 국적을 취득했대요. 그래서 법인세를 덜 내겠다고 또 이케아 본사를 덴마크를 거쳐서 네덜란드로 옮겼대요. 그래서 이 정말 복지국가 스웨덴의 이미지를 이용하잖아요. 로고도 그렇고. 근데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안 낸다고 참 말이 많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요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업주 자신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젊었을 적에 네오나치 짓에 가담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상당히 정말 이케아 하면 뭔가 스웨덴의 전통적인 기업이 있고 상당히 이렇게 윤리적일 것 같고 왜냐하면 스웨덴 국기도 딱 국기처럼 이미지가 스웨덴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는 그리고 창업주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세금 탈루 혐의도 받고 뭐 도덕적인 경영하고도 조금 거리가 멀긴 하지만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케아도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아니요. 이케아가 네. 잉바르 캄프라드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 I하고 K를 따고 설립자 이 사람이 태어난 뭐 자란 농장 명칭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도시 이름 뭐 그 앞에 거 다 붙여가지고 이케아 이렇게 됐대요. 되게 본인이 잘한 그거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있었나 봐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본인의 이름과 본인이 자란 농장과 본인이 태어난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이케아가 된 거군요. 상당히 자아가 강한 사람인가 봐. 스웨덴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내고 다른 뭐 가구점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이제 스웨덴은 막 다 조립을 해가지고 이게 갖다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케아에서 딱 물건을 구입을 해서 시계를 그때 큰 좀 진열게 막 뭐 책장 겸 시계인 그걸 샀었는데 그거를 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 조립을 하면서 다시는 이케아를 안 산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스웨덴 제품이어서, 그러니까 스웨덴 기업이어서 스웨덴 이케아에서 제품들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국가별 그 평균 판매 가격 비교했을 때 스웨덴의 이케아 제품 가격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스웨덴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케아 그 가격이 1위예요. 네. 나 알았다. 왠 줄 알아요? 세금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물가랑 막 세금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국이 2위예요. 맞아요. 스웨덴 비싸요. 예전에 이거 나이키는 뭐 스웨덴 제품 아니지만 나이키 운동화 저기 조카 생일이어가지고 아울렛 가서 아울렛이니까 아무래도 싸겠지 해서 나이키 운동화를 사서 한국으로 제가 보냈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그 가격을 찾아보더니 제가 산 것보다 훨씬 한 2, 3만 원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세금 때문에 어쩌면 더 비쌀 수도 있고. 맞아요. 아까 그 말씀드린 뭐 베이비웨어 막 이런 아기용품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한국에서가 가격이 더 쌀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세일, 대신 뭐 프로모션 이런 게 아니면 오히려 한국이 훨씬 선택권도 많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이어서
이렇게 무선 이어폰이 엄청 핫하잖아요. 모두 되게 많은 사람들 다 끼고 있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줄이 있는 이어폰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네. 네. 근데 이 스튜디오가 스웨덴 기반의 그 음향 기기 업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선 이어폰으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좀 프로모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에 더 많이 띈 것 같고 요것도 좀 북유럽 특유의 그런 깔끔한 디자인으로 보면은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스튜디오 아까 뭐였죠? 포레오? 또 네. 잊어버렸다. 네. 포레오 스튜디오. 이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유,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수알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번에는 스웨덴에서 쓰이는 고유한 어떤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두 개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가 피카 그리고 하나가 라떼파파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피카가 스웨덴어로는 커피와 함께하는 휴식 시간을 의미하는 고유 단어인 피카에서 온 거래요. 스웨덴 사람한테는 진짜 단순히 어떤 휴식 시간도 의미하지만 삶과 이렇게 연결시켜 봤을 때 이게 진짜 바쁜 일상 속에 진짜 쉬어가는 어떤 아주 뭐랄까 이렇게 뭔가 쉬지만 그 안에서도 채우는 삶의 속도를 잠깐 늦춰보면서 현재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좀 즐겨보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자. 뭐 아주 이런 조금 문화적인 의미도 곁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한 2주 정도를 계속 스웨덴 분들하고 붙어서 생활을 이제 하게 됐던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오전, 오후 하루에 꼭 2번 피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고 막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하루 그 일과 중에 피카가 꼭 중요해. 마치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런 거랑 같이 이 사람들 생활에는 깊숙이 들어있는 그런 문화 중에 하나구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는 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커피에 독특하게 이렇게 귀리 우유 있죠. 오트 드링크, 오트라고 귀리라고 하죠. 우유 대신 이제 귀리 우유를 넣어서 이 스웨덴 사람들 많이 즐긴다고 그렇다고 하대요. 저도 근데 귀리 우유 되게 좋아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약간 두유 비슷한 맛이고. 네. 아니 그 스웨덴 사람들 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필터 커피, 그러니까 내려서 먹는 커피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커피를 우리가 주문했을 때 필터 커피를 사람들이 받아서 거기에다가 다 우유를 타서 많이 마시잖아요. 그것도 따뜻한 우유가 아니라 상온에 있는 그 우유를. 처음에 그 맛이 너무 밍밍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마시지 했었는데 요즘 저도 그냥 계속 그렇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입맛 바뀌어가나 봐요. 그러면 이 커피 하니까 또 커피와 관련돼서 라떼와 파파를 결합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에는? 그렇죠. 이 라떼파파 한국에서도 요즘 되게 유명하고 좀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스웨덴에서 탄생한 그 언어에서 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빠를 지칭하는 말로 스웨덴에서 유래한 단어가 이제 라떼파파죠. 보면은 실제로 아빠들끼리 커피 한 손에 들고 유모차 한쪽 밀고 이러면서 그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모든 스웨덴에서 유래한 단어고 실제로 제 그냥 주변에는 육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빠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그냥 애를 스웨덴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잘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또 아닌 사람들은 아침에 자기가 운동하고 싶으니까 근데 애는 재워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럼 끌고 나가자 해서 유모차를 끌고 막 달리고 막 운동하고 와서 난 이걸로 끝 내가 도와줬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정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저희들 오늘 이렇게 스웨덴의 다양하고 유명한 브랜드 이야기하고 그리고 스웨덴의 문화와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고유한 단어 라떼파파, 피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즐겁고 흥미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밝고 화창한 봄날 우리 청취자님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